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월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었던 지난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조금 더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이 단풍이 빠른 속도로 물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의 단풍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우리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0.35%, 코스닥은 총 0.55% 하락하며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물들어 갈까요? 저희는 바로 지난 미국 증시 상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 3대 지수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요, S&P 500 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실적 위크를 맞이해서요, 소비자들이 시장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실적 발표 조금 주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양대 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68% 상승하면서 225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62% 상승하면서 69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 포트, 내 종목이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담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신 만큼 입장 원하시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침서부터 갭상승이 출발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여전히 선물 흐름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도 아침에서는 좀 미적미적거렸다가 다시 매수세로 들어온 거 보니까,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플러스 권역으로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해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주식을 사면 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파란색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현금화 대응을 시켜놨죠. 그게 전략이에요. 현금화 대응을 시켜놓고 뭐가 미국 시장이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빨간색이 나오면 매수로 쳐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팔고 나와야 돼요. 분할 매도를 하다가 미국 시장이 음봉으로 바뀌면 다 빠져나오고, 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또 양봉이 나오면 또 쳐들어갔다가, 이게 뭡니까? 바로 단타죠. 지금은 단타와 단기 매매만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안 좋아요.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됐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 대부분 IT 기업들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가 났습니다. 걔네들도.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를 흘러가지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달, 2달 또 지나면 또 시장 또 박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벌써 올해 1월 17일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올해 1월 17일서부터 시장은 하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1월 17일서부터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올해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었다.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
하락장이거든요. 그럼 하락장의 매매 방법은 박살나면 쳐들어갔다가 반등 나올 때 대충 먹고 나오고 도망가고. 왜? 또 박살나거든요. 이렇게 또 박살났죠. 또 쳐들어갔다가 또 반등 나오면 또 먹고 팔고 또 도망 나와야 돼. 왜? 또 박살나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나오면 상승장을 받기는 게 아니고 또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박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바로미터는 미국 시장을 받쳐놓고 키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날 제가 그랬죠. 아침 방송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아침 방송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신의 한수 방송 때나 아니면 노란톡방.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노란톡방이 들어오면 제가 힌트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전날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신의 한수 때 소통 방송 때 얘기해 준 겁니다. 미국 시장이 2.5% 가까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단타로 또 들어가면 된다. 왜? 현금화해 놨으니까. 현금화해 놓으니까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해서 느낌이 안 좋았죠. 수익 난 것들 팔라 그랬죠. 팔았어요. 목요일 날에 흔들렸죠. 금요일 날에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에 뭐 건설주들, 증권주들, 은행주들, 뭐 PF 대출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막 종목들이 급락했죠. 그걸 피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서 보니까 뭐 유동성 다시 공급한다는 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보니까 건설주, 증권주들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또 떨어져요, 저거.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금융위기가 또 다시 찾아올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세게 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계속 플러스 권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미국 시장이 한 며칠 동안만 움직여주면 11월 8일 날의 중간선거, 11월 3일 날에서는 FOMC를 앞두고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겠죠? 그럼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거고. 근데 우리나라 아침부터부터 이미 코스피는 거의 2% 가까이 올라갔네요. 1.9% 상승을 해주고 있고. 나스닥과 다우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점 돌파가 2,300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한 며칠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코스닥도 여유가 있어요. 나스닥하고 다우는 전고점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고 하나는 넘어가고 하나는 오늘 밤에 넘어갈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좀 더 올라갈 거고. 지금 코스닥도 2.7% 강세이지만 좀 더 올라갈 폭이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움직여요. 반도체 움직이죠. 건설주, 증권주 움직이죠. 2차 전지 움직이죠. 제약주도 움직이죠. 뭐 안 움직이는 데는 없어요. 대부분 다 4%, 5% 움직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는데 다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달 말일 날 미국의 백악관으로 갑니다. 이유는 이 기사는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 나왔던 기사인데 IRA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무리를 하려고 지난번에 보면은 기사 찾아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다가 최근에서는 거의 6조 정도 투자를 했고 그 전에서는 13조도 투자를 했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법안에서 안 해준다는 거는 돈이 뭐 1조도 아니고 뭐 10조 이상 이렇게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안 해주면 섭하죠. 그래서 아마 단판을 지으러 가는 것 같은데 현대차도 뭔가 방안이 있을 거고 미국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마 가지고 있다면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전한 섹터는 자동차 섹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에서 자동차 섹터도 드렸었던 거고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 있는 섹터들도 오늘 되게 강해요. 4%대, 뭐 5%대 강세를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근데 안 움직인 쪽들은 여전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직 안 움직인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노란톡방은 잠깐 열어놨다가 좀 있다가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질 못하면 못 들어옵니다. 시장은 다시 얘기하지만 상승장 아니에요. 며칠 반등 주거나 뭐 몇 주 반등 주면은 다시 꼬꾸라지 시장이니까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죠.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생각이죠. 그러면 강하게 들어갔다가 깔끔하게 샥 먹고 도망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게릴라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먹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설명은 다 해놨어요. 미국 시장 좀 더 움직일 거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어요. 종목들 웬만해도 4%, 5%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면 안 움직인 것들 공략해 들어가면 된다.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정수 파트너님께서요, 이 미국 시장의 상승 포인트 잘 확인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난장에서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오늘 우리 시장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단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지, 어떻게 든든한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지는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LG전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5만 원에는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현대모비스 무려 4%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한온시스템은 7,820원에서는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목요일에 다시금 7,710원의 수익률 잡아주시면서 무려 1.2%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87%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모비스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일단은 피해주로 됐다가 막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달에 내리 빠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좀 항의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 어떻게 한번 유예를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아예 그냥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달 말일 뭐 다음 주쯤이 되겠죠. 미국을 가서 담판을 지으러 얘기를 하러 갑니다. 그냥 일개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직접적인 정의선 그룹 회장이 이제 가는 거니까 아마도 뭐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은 만도도 지금 3%, 저 대형주도 3% 올라가고 있고 SL 3% 강세에다가 서현이와도 2%, 화신은 4% 강세, 세종공업은 6% 강세 주고 있고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강하고 자동차 부품도 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칩셋미디어, 인포뱅크, 모트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넥스트칩 이거는 다 자율주행 섹터인데 얘네들도 다 4%대 강세고요.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 현대모비스. 그래서 뭐 수급이 나빠서 그런가? 수급이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냥 눌리는 것 같은데 오늘처럼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4%대, 5%대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맙게도 마이너스 권역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3%대, 4%대 지금 쫓아가기에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시가총액도 2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좋은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 매수를 공략하기 위해서 또다시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이 있었던 표적 종목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자, LG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시장이 그때 이제 뭐 건설주서부터 해서 뭐 폭락의 흐름으로 막 바뀌고 뭐 안 좋아가지고 좀 관망의 느낌으로 현금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라는 느낌으로 주지를 않았던 건데 어쨌든 5만 원 안 내려왔으니까 LG전자 5만 원 안 내려왔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LG노텍 뭐 등등 이제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 가기 전까지 15일 전까지 모든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터인데 뭐 그래도 미국의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뭐 기업들이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반등을 더 주든 우리나라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 IT보다는 자동차가 좀 유리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쪽으로 얘기가 많이 돼 있는데 IT 섹터들은 지금 부진하다는 얘기가 전날까지 있었는데 그냥 많이 빠져서 반등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LG전자는 가격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매매입니다. 매매로 낙폭까지 종목도 공략하시면 되는데 자, 현대모비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올라왔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 20만 3천 원인데요. 뭐 20만 3천 원에서 매수 공략 가능합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이미 벌써 4%대, 5%대 강세예요. 지금 HL 만도도 이미 고점을 돌파 시도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지금 성호하이텍은 원래 움직였던 애들이고 세종공업이라든지 지금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현이와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서현이와 얘도 많이 저렇게 떠 있는데도 또 가네요. 어쨌든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 다 잘 움직여요. 뭐 화신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 3.4% 강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인포뱅크라든지 뭐 넥스트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자율주행 섹터들인데 이제 바닥권역에서 자율주행 섹터들도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뭐 이런 애들 얘네들도 지금 벌써 3% 4%대 강세를 보여주고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하고 조금 이제 떨어뜨려 놓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의선 대표가 가서 뭔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하면 했지.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어쨌든 돈을 계속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해주는 고마운 현대차 그룹인데 그거 왔다고 그거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좋은 아니면 뭐 조금 더 돈을 더 내놔라 그럼 또 뭐 해줄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당연히 좋은 얘기 하겠지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현대모비스 수급을 보면 전날까지 수급을 보면 전날까지 그렇게 매도세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 그동안 샀고 기관들도 좀 샀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꼬인 게 없어서 이 정도면은 장중에 4%대, 5%대 좀 사이가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게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길게 봐도 얘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그래서 대바닥짜리 비슷하게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지금 내리 빠지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비싼 상태에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좀 만만하게 공략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안전하게 현대모비스를 넣고 그다음에 좀 가벼운 쪽으로 좀 섞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죠. 이런 쪽들을 섞어서 매매하면 좀 안전하게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 지금 저쪽에 건설주들을 급락했다가 저게 부실 사태가 저게 또다시 또 언제 또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한온시스템, 만도, 현대이와 이런 애들이 있고 좀 가벼운 쪽으로는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SL, 한일이와 뭐 서현이와 뭐 이런 애들, 성우하이텍 이런 쪽들로 이렇게 매매를 섞어서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왜냐면은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들은 실적이 최근에서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IRA 법안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자동차의 보조금이 이제 그게 경쟁이 안 되니까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막 레포트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테슬라 다음으로 뭐 잘 팔리는 자동차면 현대차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들이 좋아졌듯이 다시 한 번 더 그 승기를 뺏어온다라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던 이런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물론 이제 매매적인 시그널이지만 만약에 물려도 안전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려도 안전하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안 움직인 쪽들 뭐 만도를 사도 상관없어요. 현대기아를 사도 상관없습니다. 현대모비스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저점 매수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모비스 만나고 왔습니다.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오늘의 매수가로는 20만 3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좀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요. 저희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에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986원에 10%.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인 거죠. 만약 미국 시장이 뭐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뭐 미국 경제가 망가지든, 뭐 주택 가격이 뭐 반토막이 되든, 뭐 90% 박살나든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강경하게 만약에 계속 그렇게 얘기 나왔다면 미국 시장 박살났을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나면서 아마 더 빠지고 더 물리고 그랬을 텐데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좀 반등 나왔으니까 얘도 조금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고점 한 1,450원에서 1,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반등은 쉽지 않아요. 올해 내내 가도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깐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박스권 정도의 흐름인 거고 지금 장은 그런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3에서 5%는 간단하게 수익이 나오고 5에서 10% 정도 수익 나오면 매매를 해서 챙기는 그런 전략인 거지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면 미국 시장이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올 거니까 얘기를 하자면 뭐 미국 시장이 여기를 뚫는다. 13,000원을 뚫는다. 뭐 12,000원을 뚫는다. 뭐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우리나라 시장도 뭐 2,600, 2,700 뭐 이런 자리를 뚫어버린다.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기술도 수익권역으로 도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렇게 밑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그냥 매매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저점이 깨지면 다시 한 번 더 뭐 물어보시고 뭐 추가 매수 물타기는 해봤자 짧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단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 11만 1,500원에 10%. 얘도 대략 한 30% 정도 물려 있는데 오늘 반등 무지하게 세게 나오네요. 7%. 그러니까 이거를 바닥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제 슬슬 팔아볼까? 조금 팔까? 조금 팔아도 돼요. 수익 난 사람들은. 또 내일 또 올라가면 좀 더 팔고 모레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팔면 됩니다. 왜냐면 바닥 대비 지금은 단타가 되는 구간인 거고 근데 물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시간을 오래 가져가고 얘가 다시 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더라도 물론 어렵겠지만 11만 원 정도 와야 좀 손절 10만 원, 10만 원 정도 와야 좀 손절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버티세요, 그냥 버티시고 한 지금 위치에서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팜스토리. 자, 얘는 오늘 종목들 웬만한 데 다 반등 나오는데 약하네요. 뭐 다 반등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역시 약하죠. 좀 약해요.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팜스토리는 2,400원. 이건 2,000원 정도에서 아니다.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로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약주로 교체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돈들이 쏠려서 다른 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 다 도망가고 저쪽으로 다 도망갔다는 얘기. 옆에 어장으로. 옆에 어장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잡히지. 여기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잡아봤자. 그러니까 올 때까지 물고기 올 때까지 내년이든 1년, 2년, 3년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 그 물고기가 거기 있다가 거기 있는 먹을 거 다 먹고 일로 다시 오겠죠. 그럼 언젠가는 다시 타이밍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얘가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반등 줄 때 반등 못 주고 다시 시장 빠질 때 떨어지면은 그것도 또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만 와도 종목 교체를 한번 자동차 부품주나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교체를 매매를 해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걸 장기적으로 버티겠다 그러면은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줘봤자 어차피 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얘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한 2,200원 정도에서는 손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버텨보시고 하여튼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제일 안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 다른 애들 싹 다 움직이는데 반도체도 움직이고 싹 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일 좀 불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니까 아마 좀 고생할 것 같아요. 이번 타이밍에서. 한 2,000원 정도에서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그냥 안에 그냥 묻어버리겠다. 그냥 그러면은 한 2,200원에서 한 손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더 빠져도 냅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려버리면은 대응 방법은 종목 교체라든지 뭐 손절인데 손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는 얘기는 말을 못 하겠고 일단 반등 줄 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노롤스. 이거는 신규주인데 21,000원에 10%. 그러니까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샀는데 안 가? 그러면 지금 장이 상승장도 아니고 바로 잘랐었어야 되는 거죠. 10월 19일 날, 10월 18일, 10월 20일 얼마든지 시장이 이상한데 안 가는데 바로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던지고 없었어야 되는 건데 뭐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는 미련이 남아서 갖고 있다는 거니까 12,500원 저점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 반등 줄 때 뭐 18,000원이라도 올라오면은 손절 준비하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어쨌든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주면 FOMC 11월 3일 날, 그다음에 11월 8일 날 그때마다 굵직굵직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때마다 한 번씩 흔들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 반등 줄 때마다 잘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안 올라가는 게 다른 섹터는 다 가는데 지금 뭐 방산주도 가고 원전 테마도 움직이고 건설주도 움직이고 증권주도 움직이고 제약주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그렇죠? 소외받고 있죠. 약하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번 타이밍에서 얘도 좀 소외받지 않을까,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15,500원, 12,5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은 18,000원서부터 해서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K전자 NK전자 12,000원에 10%. 12,000원에 10%. 네네. 사신 지는 한 석 달 정도 되셨나요? 네네. 그 정도 되셨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얘도 바닥에서 이제 지금 반등을 좀 줘야 되는데 얘도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고 한데 지금 뭐 반도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2차 전지는 원래부터 좀 강했고 최근에 그럼 얘도 11,000원 쪽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유하셨다가 일단 1차는 11,000원, 2차는 12,000원 보고 버티세요. 버티시면 됩니다. 그럼 12,000원에 빠져나와야 되나요? 11,000원, 아니, 12,000원 오면은 본전지면 빠져나와야 되느냐고. 11,000원. 11,000원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11,000원에? 그렇죠. 12,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11,200원 주고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어. 그러니까 11,000원서부터 11,000원서부터 12,000원 사이인데 그러니까 11,000원 이상 들어주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계속 노리세요. 그 길게 갖고 갈 건 못 되네요?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2,600을 넘어가면은 길게 가져가실 때요. 아이고, 2,600 가려면 뭐.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400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반등 줄 때 11,000원서부터 12,000원 사이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수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팔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뭐하러 팔아요?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올라갈 텐데. 근데 미국 갑자기 박살이 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박살이 납니다. 근데 MK전자 11,000원에 있어요. 뭐하러 들고 있어요? 빨리 던져야지. 그래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보면서 얘네들이 양호하게 움직여주면 12,000원이든 13,000원이든 14,000원이든 계속 냅둬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잘 팔아주라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자, 얘도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렇죠? 얘는 수급이 좋아요. 외국인들도 샀고, 기관들도 샀고,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지금 옆으로 누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정의선 대표가 가갖고 뭔가 얘기가 좋게 나오면 오늘의 지금 건설주들 8%씩 급등이 나오듯이 얘네들도 뭔가 얘기가 좋게 나오면 한 방에 이렇게 한번 위로 아마 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위로 간 방에 확 쏘면 그럴 때에서 현대모비스도 가끔 가다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예전에서 애플 이슈 있을 때에서 여기도 보면 상한가 한번 간 적도 있고 예전에 애플 이슈 있을 때 급등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의선 대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가면은 분명히 나쁜 얘기는 안 할 거라면 둘이가 뭐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협상을 진행을 하니까 뭔가 기대감을 높여놓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대위아는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도 갖고 있고 개인들은 이미 7월 달서부터 다 던지고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던졌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떨어져봤자 누가 불리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77,000원이면 매수 가격이 좀 높은데 만약 조정받거나 지금서부터 계속 눌릴 때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슈가 있는 거니까 계속 저점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주면 뭐 7만 원만 가도 저항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리시고 지금은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덕셀, 박셀바이오. 자, 제약주들도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재미가 없죠. 3.4% 올라가는데 그동안 빠지고 바닥에서 요만큼 들어주고 얘도 4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물린 자리가 78,000원이니까 답도 없어서 그렇지 78,000원에 물린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일단 4만 원에서 4만 1,000원까지는 반등 가능. 그러니까 짧은 반등은 쉬워요. 짧은 반등은. 그리고 지금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 4만 1,000원까지 올라간다. 이거 짭짤한 수익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4만 원만 가도 5.8%, 4만 1,000원 가면은 한 9%, 10% 나오겠죠? 그러니까 4만 원, 4만 1,000원 간다는 것도 상당히 큰 수익이지만 물렸기 때문에 지금 그게 올라가도 에게 그거밖에 못 가 이렇게 뭐 실망할 텐데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 4만 원, 5.8% 큰 수익이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단타치기는 좋은 종목이지만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13,000원에 20%. 뭐 그 정도는 올라오겠네요. 지금 61선에 딱 걸려가지고 별로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뭐 조만간 한번 뚫으면서 13,000원대에서 잘 가면 14,000원 정도 보고 단타로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한번 파시면 되겠네요. 뭐 수급도 보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사서 들어온 거 보면은 밑으로 박살날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은 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그래서 단타 매매 지금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뭐 더 비중을 더 싣고 싶으면은 더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1,500원에 20%예요. 81,500원에 20%. 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직 차트는 수렴형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중바닥형이고 여기는 이제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수급은 나쁘지 않고.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게 나오면 얘도 약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서 조금 더 들어주면서 10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10만 원까지는. 근데 얘가 이제 조정받으면은 좀 떴다고 밀리면은 8만 원까지 밀리거든요.
그럼 먹었다가 예. 8만 원까지 밀리면 지금 종목들 많이 빠졌다고 지금 대부분 다 4%, 5%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 떨어져 갖고 먹은 거 다 토하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86,500원짜리가 깨지면은 얘는 조정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86,500원이 깨지면 아, 요거는 지금 대부분 종목들 지금 4%, 5%다 올라가는데 혼자 거꾸로 재미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팔아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95,000원, 10만 원으로 가져야 되는 자리니까 냅두면 되는데 86,500원이 깨지면 차라리 얘를 그냥 차익 실현하고 다른 거를 매매를 하세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86,500원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는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으면은 조만간에 95,000원, 10만 원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T큐브. ST큐브 27,000원에 10%. 27,000원에 10%에 물린 분은 작년에 물린 게 아니고 올해 물렸네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최고점이 26,000원이 안 넘어가니까 이거는 최근에 사다 물린 거예요. 이거 4,000원에서 안 사고 왜 27,000원에 사셨을까라고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면 그 올라간 거 그대로 떨어지는 것까지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못 버티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올라갈 때 쫓아가면 바닥에 4,000원대 있을 때는 안 사고 10,000원대도 안 사고 15,000원대도 안 사던 사람들이 27,000원에 산다. 그리고 물려놓고도 손절도 않고 가만히 냅둔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70%, 80%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있을 때서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초보자 영역도 아니고 선수들은 들어가자마자 안 움직이면 바로 여기 벌써 자르고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 2만 원 정도 지지하면은 다시 반등 나오면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은 세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도 가능하겠는데 돌파 안 하고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거랑 또 조정도 더 세지니까 25,000원서부터 27,000원 사이 일단 손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CIS 12,800원에 15%. 12,800원에 15%. 이것도 뭐 그 정도는 올라오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사신 거라면은 바닥에서 20% 넘게 올라왔는데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지. 이거 수익이 나면은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세요.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조정받을 때 다시 재접근을 하시고 다시 올라오면은 13,000원대에서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삼성제약. 삼성제약 4,200원에 10%. 손실은 34% 정도 되시고 뭐 추세 방향은 그냥 계속 하방향이고 최근에 거래량도 말랐고 이거는 반등도 잘 안 나오겠는데 일단 3,000원까지는 노려보시고요. 그냥 보유만 하세요. 거래량이 없고 계속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의 차트입니다. 일단 보유만 하시고 3,000원 올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황을 듣고 나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상승으로 잡아주셨던 현대모비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0만 3천 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0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현명한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기관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3,600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각각 3,445억 원, 16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97억 원, 58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3거래일째 계속해서 덜어내다가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1,38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우주항공 분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좀 지수로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1.27% 상승하면서 2,2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16% 상승하면서 68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지수가 코스피는 1.9%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2.6%대 강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밀리거든요. 근데 밀리더라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집니다. 근데 먼저 밀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고점에 있다가 쫓아간 사람들이 아마 당황스러울 텐데 물론 성호혜택처럼 쫓아갔지만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수 선물이 지금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아침에 1.9%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보면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분차트에서 밀리고 있죠. 그럼 이렇게 밀리면 덜 올라왔던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현대모비스는 장중에 플러스도 안 났던 계속 지금 마이너스 권역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런 애들은 크게 빠질 일이 없고 아침에 5%, 6% 올라갔다가 지금 지수 선물이 살짝 밀리면은 걔네들이 5% 있다가 3%대, 2%대 떨어지면은 5%에서 2% 떨어지면, 그러니까 2% 떨어지면 3% 되는 거죠. 3% 떨어지면 2%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애들을 또 저점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5%대 따라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3%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떠 있는 종목들을 잘못 사면은 장중에 잠깐 3%, 2% 정도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현대모비스처럼 올라가지 않는 애들을 건드리면 물릴 일도 없죠. 어쨌든 장중에 저점 매수하면 되는 장이고요.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 있는데도 잘 빠지죠. 그 고점 대비. 자, 봐봐요. 성호하이텍 고점 대비. 얘는 사자마자 마이너스 5% 물렸던 종목이죠. 장중에 고점 대비.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물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무섭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안 올라간 쪽들. 좀 더 가벼운 쪽들은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말고 좀 더 가벼운 쪽들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가벼운 쪽들이 대부분 다 3%대, 4%대 올라가 있으니까 좀 무거운 쪽.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장중에 아까 20만 3천 원 얘기했잖아요. 지금 빠져봤자 0.5%? 그러니까 많이 안 빠져요. 지금 0.5%에서 지금 500원 차이니까 뭐 지금 0.2%? 그러니까 안전한 쪽을 노리면은 안 올라간 거 공략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빨리빨리 막 급등하는 것들을 원하면은 좀 더 가벼운 쪽이 인포뱅크라든지 넥스트 칩이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좀 가벼운 애들 있잖아요. 자율주행에서 이거 볼까 좀 퓨런티어 뭐라든지 조금 더 가벼운 쪽들을 하면 될 것이고 칩스앤미디어 뭐 이게 가벼운 쪽 뭐 아니면 뭐 한일단조 그래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가벼운 쪽을 선택하면 되고 아니다 안전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유로 본다라 그러면 좀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건설주 폭등 나오고 방산주도 좀 강하고요 원전 테마주도 전날 많이 빠졌다고 지금 반등 나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기가 특히 건설주들은 저희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또 정부에서 나선다고 하지만 지금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그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아마 돈들을 빼간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길게 봤을 때에서 건설주들 물려 있는 사람들은 반등 줄 때 좀 잘 그쪽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안전하게 실적이 되고 전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집값이 박살나고 있어요. 그거 못 잡아요. 한번 박살나기 시작하게 되면 반등주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는데 전 세계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반등주는 건설주들 좋다라고 막 쫓아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쪽 위주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초록뱀 미디어 26,000원에 10%인데, 초록뱀 미디어 26,000원에 10%요? 예. 이걸 제가 22,600원인가 2,800원에 사놓고, 잊어보고 저거 놔뒀던 건데, 어느 날 보니까 2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25,000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려간 거예요.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22,000원대 있었다가 25,000원 갔다가 근데 왜 지금 매수 가격이 26,000원이죠? 예. 뭐 하여튼간 그래요. 일단 25,000원에 26,000원에 사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금 아니, 1,650원이 돼 있는 거죠? 2,600원대. 2,600원? 네, 작년에 샀거든. 그러니까 근데 22,600원이요? 아니 그냥 2,600원 갈 때. 야, 2,600원에서 샀다고요? 2,600원인지 2,800원인지 샀었어요. 지금 그리고 뭐 놔둬버렸다가 어느 날 보니까 25,000원. 그럼 수익이 많이 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어떤 저거 되면서 대신에 저게 주식 수가 줄면서 그렇게 되면서 계속 내려간 거예요. 액면병합하고 나서 그 전 가격이? 예. 어쨌든 지금 계좌에 있는 그 매수 가격이 26,000원 돼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요. 그럼 지금은 그냥 26,000원이라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예. 지금 1,65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네. 손실이 10% 안쪽에 있으면 그냥 손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10%가 아니잖아요, 손실이. 너무 많이 나. 지금 손실이 거의 60%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 이건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죠, 뭐. 이거는 지금 구간은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것들을 물타기 해가지고 얘가 쭉 올라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많이 빠진 거에 따른 5%, 10% 단타 구간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3에서 5%씩 나오면 어느 정도 팔고 또 5에서 10% 나오면 또 팔고 이런 구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50% 물려 있는 것들은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그냥 버텨야 됩니다. 그냥 버티면 뭐 어느 더 빠지죠. 정도 회복이 될까요? 더 빠졌다가 회복이 되겠죠, 나중에. 음. 그냥 회복은 안 돼요. 더 빠져요.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지금 대부분 물린 사람들은 더 가져갈까요? 그럼 올라갈까요? 그쪽 올라가겠죠. 더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는 손실이 30% 넘어가면 그냥 그게 마이너스 80%, 90% 찍어도 그냥 냅두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 나중에 손절을 하고 살라 그러면 못 사고 나중에 다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가면 예. 그럼 또 남 탓하기 시작해요. 괜히 이거 갖고 있을 걸 하고. 그러니까 30% 이상 손실이 나면 더 떨어져도 버텨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국룰입니다. 추가 매수도 안 되고요. 추가 매수 되죠. 이거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추가 매수 하시겠어요? 저라면 안 해요. 2,000원까지 떨어질 거면 2,000원까지 기다렸다가 사지. 그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들어가서 5% 단타밖에 안 되는 구간이고 물린 사람들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되시니까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휴림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휴림 로봇. 자, 로봇 관련주 참 떠 있어갖고 이것도 불안불안하게 생겼는데 2,400원. 자, 일단 요 저점이 지금은 깨지면은 안 되겠죠. 깨지면은 밑으로 쏟아지니까. 근데 장이 그래도 단타가 되고 종목들이 빨간색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서 한번 싹 들어주면 이게 불안하게 떠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00원 이상 들어주면 한번 파시고 저점 한 2,000원 라인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선물이 아직까지는 플러스에 있고 미국 시장이 오늘 크게 폭락이 없고 계속 플러스권역으로 버텨준다라 그러면 오늘 못 움직인 종목은 내일 움직이니까 오늘 장중에서 탄력이 떨어질 때 못 갔던 종목들,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못 갔던 종목들 잘 저점 매수하면 내일 이후에서 또 좋을 수 있으니까 계속 순환매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